신데렐라 콤플렉스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글쎄 제가 되게 좀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서 결혼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유익한 수다 한우현입니다. 오늘은 유익한 수다에서 색다른 이야기, 우리 누구한테는 있는 콤플렉스에 대해서 역사적인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혹시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누구나 콤플렉스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네. 뭐 위대하신 우리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육식에 대한 어떤 집착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육식에 대한 집착. 네. 그러셨구나. 육식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것은 육식만 좋아하는 거죠? 그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할 정도로 네. 이거 육식에 대한 식탐이 많았던 거죠. 그럼 네. 채식에 대한 콤플렉스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글쎄, 제가 철학자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콤플렉스하면 열등감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열등감 또 아마 이제 강박관념 이게 좀 더 강박관념?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민반응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럼 어떤 종류가 있어요? 콤플렉스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 네.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일렉트라 콤플렉스, 네. 또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폴레옹 콤플렉스, 그런 등등이 있죠. 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제일 흔한 거죠. 네. 아버지가 네. 아들이 네. 아버지를 싫어하고 이제 네. 어머니를 좋아하는 아. 그런 경향을 말하죠.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거. 네. 우리 아들이 어머니를 더 좋아하면은 그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또 엘렉트라 콤플렉스. 그건 이제 정반대로 네. 이제 딸이 네. 엄마를 싫어하고 이제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딸도 엄마를 더 좋아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다 있는 건 아니죠. 네. 또 아까 나폴레옹 콤플렉스요? 그건 예. 뭐예요? 네. 그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키가 네. 한 150cm 정도로 이렇게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작은 사람이 네. 좀 이제 그 용기 있어 보이게 네.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친구 중에 술만 먹으면 막 이렇게 과격해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주 작거든요. 그 네. 콤플렉스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개인적 그 경향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또 그러면 또 좋은 콤플렉스도 있나요? 글쎄, 슈퍼맨 콤플렉스 같은 네.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슈퍼맨 콤플렉스 뭐예요?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네. 좀 정의롭게 나서려고 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 같죠. 네. 콤플렉스는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좋게 미칠 수도 있고 그 이제 사회적인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니까 잘 극복하면은 아마 이제 그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그것이 이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는 굉장히 슈퍼맨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한테는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데렐라 콤플렉스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글쎄 제가 되게 좀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났더니 신데렐라 콤플렉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마탄 왕자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심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하얀 거로 바꾸신 거예요? 하얀 건 아니죠. 그래.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사실 이 콤플렉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요. 역사적으로 알려진 인물들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또 극복하고 그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유익한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콤플렉스와 관련된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김유신 장군, 그다음에 이제 영조대왕, 또 이제 조선시대 인조, 이 세 사람이 일단 떠오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김유신 장군서부터. 김유신 장군은 이제 신라 이제 토박이 귀족이 아니라 이 가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라는 그 골품제도라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신분제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김유신도 이제 가야의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라에서 진골로 이제 대우를 받기는 했지만 일단
가야 출신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좀 따돌림을 당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왕따요? 아 그렇죠, 왕따 따돌림이죠. 네. 그래서 그 따돌림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네. 아주 그 부단히 네. 이제 노력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노력한 것 중에 뭐 재미난 일화나 그런 거 있나요? 일단 그 어머니가 이제 만명 부인이죠. 네, 김유신의 네. 어머니가 네. 이제 그 김유신이 그 천관녀라는 네. 그런 이제 여인과 이제 네. 사귀고 그랬는데 네. 그 여인과의 관계를 이제 네. 끊으라는 네. 그런 또 이제 가르침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노력한 김유신의 그 모습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이제 김유신은 그 자기 그 출신 신분의 그 약점을 네. 이제 극복하고 네. 또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겠죠. 네. 이제 의도적으로 네. 김춘추에게 접근을 해서 네. 이제 김춘추와 이제 그 가까운 그런 관계를 이제 맺었던 것.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로 이어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신 장군 같은 경우도 뭐 기죽은 기죽인데 기죽 안에서의 어떤 그 완전 기죽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단 예,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김춘추는 완전 뭐 진골의 귀족이기 때문에 그와 가까워지면 자기도 신분 상승해서 어떤 그 여동생인가 그 그렇죠. 일화도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예, 네. 그 김유신의 그 여동생 네. 이제 둘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문이라는 그 여동생을 유부남인 김춘추에게 네. 이제 그 의도적으로 이제 네. 그 접근을 시켜서 네. 이제 그 둘이 사귀게 만들었던 그런 네. 일화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본인의 콤플렉스를 여동생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 극복해서 뭐 원천적으로 보면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된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네. 예. 그 이렇게 앞뒤를 맞춰 보니까 그 이해가 다 가네요. 네.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네. 네. 만약에 그 김유신 장군이 여동생하고 그런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삼국통일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왜 우리 축구에서 이렇게 네. 전술 중에서 네. 4-3-3 뭐 네. 4-4-2가 있는데 네. 아마 4-4-2에서 그 김유신과 김춘추가 네. 투톱으로 네. 나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결국은 김유신 장군은 그렇게 해서 콤플렉스를 극복했고 두 번째 소개해 줄 분은 영조대왕. 네, 예, 영조. 예. 예. 아주 유명한 그 조선시대 영조 임금이죠. 영조 임금은 자기 어머니의 출신 성분이 어머니의 출신 성분. 네, 그 미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 무술이? 채무술이? 네, 그렇죠. TV에 나오는. 예, 그 무술이 하면은 이제 그 궁녀의 시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궁녀도 아니라 궁녀의 시녀. 네, 뭐 크게 보면 이제 궁녀이기는 하지만 이제 궁녀들도 이제 그 서열 직급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낮은 신분이 그 무술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머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강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영조대왕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뭐 당시 그 관리들은 뭐 내루라 하는 그런 이제 집안의 이제 그 출신들인데 이 관리 신하들에게 자기의 그 이제 출신 성분이 부족한 것을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학문에 전념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본인이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학문을 했다. 네. 결국은 그 콤프레스가 장점으로 돌아왔나요? 아, 그렇죠. 노력하게. 네. 영조대왕은 정치를 잘했죠. 정치를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기의 그 출신 성분이 그 미천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이제 그 신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또 욕을 먹을까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왕과 신하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연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보통의 왕들 같으면은 이제 그 학식이 높은 신하들이 이제 왕을 이제 일깨워주고 그러는데 영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영조가 신하들을 이제 그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심리는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미천한데 학문을 열심히 해서 귀족 출신의 양반들을 가르친다면 거기서 어떤 콤플렉스가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심리가 네. 있었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못났기 때문에 자식도 못났다 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럼 우리 영조대왕 같은 경우는 본인의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임금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이제 인조 임금을 이제 들 수 인조, 있는데 예, 요즘 남한산성에 나오는 인조. 그래서 영화 예, 남한산성에서 나왔고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왕이 인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인조는 이 두 가지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조는 이제 반정을 통해서 인조,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네, 그게 인조 반정이. 네, 그렇죠. 인조 반정이죠. 특히 이제 그 광해군이 이제 약점이 되었던 것이 그 이제 그 명나라와 이제 후금과의 그 등거리 외교를 통한 이제 그 실리 외교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렇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이제 그 서인들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그렇죠. 행위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명예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당시 그 이제 성리학자들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의리, 명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저버렸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비시키고 또 이제 영창대군도 그 살해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폐륜 행위다라고 이제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명분으로 서인들이 이제 그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이제 옹립한 것이 인조 반정이죠. 그럼 인조 왕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겠네요. 그렇죠. 인조는 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당시 이제 서인들의 생각이었고 또 그거를 그것 때문에 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하고 아까 등거리 외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는 외교를 안 했기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당한 게 아닐까요? 아 그렇죠. 예. 뭐 순서는 이제 그 정묘호란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그 뒤에 나오고 그렇죠. 예. 또 이제 그 인조는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그 남한산성에서 40일 동안 이제 항전을 했지만 뭐 항전이랄 것도 없지만 사실 아무튼 40일 만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전도에 가서 이제 그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네. 삼전도는 지금의 잠실이에요. 송파, 잠실. 예. 거기 삼전도에 송파. 네. 그래서 3번 절하고 뭐 9번 이렇게 고개 네. 그걸 이제 삼배구고두라고 그러죠. 삼배구고도. 네. 한 번 큰절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땅에 3번 두아리고 또 일어나서 큰절 한 번 하고 머리를 또 땅에 3번 대고 그렇게 듣기만 해도 치욕적이네요. 네. 그 당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오랑캐라고 여겼던 그 청나라에게 행복의 예를 했다는 것, 또 신하의 예를 조선이 갖추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치욕, 거기에 대한 이제 콤플렉스가 또 생겼겠네요. 또, 그렇죠. 아주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거로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있나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보이오를 소현세자를 죽이는. 소현세자 인조의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병자호란이 이제 끝나고 뭐 그 소현세자와 폭림대군 두 왕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 신하들 그리고 수십 명의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갑니다. 그 청나라에 끌려간 소현세자와 이제 복림대군이 이제 청나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복림대군은 이제 이 오랑캐에게 당한 그 치욕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잘 적응하지는 못했는데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 청나라에서 와서 이제 인질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강력해진 이제 청나라 결국은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몰아내고 또 중국의 주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이제 청나라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적응을 하면서 우리 그 동포들을 위한 그 이제 보살피는 활동, 농장도 가꾸고 장사도 하고 하면서 비교적 그 잘 적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목될 만한 것은 이제 당시 그 중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인 아담샬이라는 사람과 이제 사귀면서
이제 그 서양의 과학 문물을 받아들이고 네. 또 이제 천주교에 대한 지식도 이제 또 이제 많이 이제 익히고 결국 이제 돌아온 사람이 소현세자죠. 돌아와서 이제 그 문화를 이야기하니까 밑보였겠네요. 그죠? 이제 오면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이제 서구 문물에 대한 것도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문물을 아마 이제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조의 입장에서는 그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이 정말로 너무나 이제 부끄럽고 거기서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그 아들인 소현세자는 그런 그 아버지가 당한 치욕은 잊어버리고 청나라에서 너무 잘 살다 왔다 이게요. 결국은 뭐 인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버지를 때린 놈 밑에 가서 그들이 주는 거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들의 방법론을 따르자니까 그 당시 사고로는 밑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술의 자식이 된 네. 거네요. 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같은 그 유학이잖아요. 국가 지도자나 아니면 회사의 CEO들의 자제분들이 멀리 이국 가서 배워오게 하잖아요, 유학을. 그렇죠. 지금 같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고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메이지 유신보다 우리가 먼저 갔겠네요. 그 점 때문에 이제 제가 인조를 제일 싫어하는 왕이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이제 소현세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왕이 되었더라면, 물론 이제 당시에 그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그 관리들 대부분이 또 서인들, 남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제 몰랐을 테고, 그래서 그 소현세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마인드가 얼만큼 펼쳐졌을지는 이제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왕의 그 마인드가 이제 바뀐 그러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왕이었더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선의 변화가 있었을 것은 뭐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 200년은 더 200년요? 예, 앞서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한일 합방도 없었겠네요. 그렇게 됐다면. 그렇죠. 뭐 그 일제에게 우리가 이제 치욕을 당하고 식민지 지배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콤플렉스는 참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뭐 김유신 장군과 영조를 놓고 볼 때는 극복을 해서 결국은 본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본인의 뜻을 이루었지만 인조왕께서는 극복을 못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콤플렉스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인도 그렇고 또 이제 사회도 국가도 발전할 것인가 또 이제 뭐 퇴보할 것인가 그런 중요한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 콤플렉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잘 콤플렉스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것을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해서 장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또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유익한 수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